예, 안녕하세요. 이제 2단원 들어가요. 그쵸?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인데,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복소수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중학교 때 정수, 유리수 배우고, 그쵸? 그 다음에 무리수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복소수인데, 우선은 복소수라는 게 뭔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수들의 대장인데 얘네 이제 족보를 좀 아셔야 어떤 수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뭐를 배웠는지 수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라는 게 이제 처음에 소리 소문 없이 왔던 게 수예요.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어떤 수의 체계로 해서 복소수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선 우리가 처음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이제 진화를 하고 이러면서 어, 뭐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 이제 뭐 우리 가족에서 사냥을 나갔어. 우리 가족은 사냥을 잘하니까. 그래서 아들들도 데려가고 뭐 형제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갔어. 이제 사냥 마치고 돌아왔는데 인원 파악하잖아 우리. 그죠? 어, 10명이 나갔는데 10명이 다 살아 돌아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파악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수라고 해서 처음 배웠었죠. 그쵸? 초등학교 때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수가 자연수잖아요. 이제 처음 태어나서 뭐 과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몇 개 먹을래? 이러면 뭐 10개, 10개가 제일 크고 큰 수고, 그쵸? 20개를 아는 친구면 20개가 제일 큰 수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수가 자연수예요. 자연수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 네이처럴 넘버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냥을 잘하는 집안은 이제 사냥만 하니까 고기만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 동굴 보니까는 저 집안은 뭔가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렇게 채집을 잘하네. 그리고 저쪽 강가에 천막에서 사는 애들 보니까 낚시를 잘해. 가끔 생선도 먹고 싶잖아. 그래서 고기랑 생선하고 바꾸기도 하고 고기랑 뭐 과일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이제 사냥을 해오면 플러스인데 쟤네랑 바꾸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지. 우리 집 냉장고에 이제 고기가 얼만큼 남았는지 그걸 이제 표현하면서 마이너스 개념이 생겨나면서 음의 정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이렇게 해서 원시시대 때부터 해서 써오다가 요 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늦게 태어난 수예요.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제로의 의미에서 이제 0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정수라고 일컬었었죠. 그래서 정수라고 이제 브랜드를 붙여준 거죠. 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에 대한 곱셈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했을 때 이런 브랜드를 붙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수라고 해서 태어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물 교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지. 뭐 생선 먹으러는 절로 가야 되고
과일 먹으려면 절로 가야 되고, 채소랑 바꾸려면 또 산 넘어서 또 가야 되고, 너무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중간 지점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여기서 만나서 이제 물물교환을 하자. 어? 뭐, 달이, 어? 동그랗게 떴을 때 그 다음날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간 약속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물교환을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귀찮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동굴에 살던 애들, 강가에 살던 애들, 산에 살던 애들, 다 이제 이 물물교환 장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근처로 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마켓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면서, 마을이 형성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울타리가 이제 쳐지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이제 우리 식구끼리 사냥 다니고 낚시하러 다녔었는데, 저쪽에 이제 사냥 잘하는 애들이 몇 가족이 또 왔네? 그러면은 그동안은 우리 가족끼리는 뭐 잡아봤자 토끼 새 이런 거 잡았었는데, 쟤네랑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맘모스도 잡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길드라는 거죠. 그렇죠? 연맹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혼자 가다가 한 5가족 모여가지고 맘모스 때려 잡으러 갔어. 맘모스 잡으러 가가지고 맘모스 응. 맘모스 잡아왔어. 그럼 이 맘모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우리가 분배해서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코는 못 먹으니까 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분수의 의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수는 아닌데 분수야.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해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야. 나중에 수학이 이제 발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분수라는 브랜드를 붙여준 거죠. 그럼 소수는 뭐냐? 분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비율, 그죠? 그래서 소수라는 게 나타난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른 거죠. 그럼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는 어떤 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일컫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수가 딱 이제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눠지네. 어떤 수는 분수를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소수로 표현할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게 유한소수인데, 어떤 수는 무한히 가는 거야. 근데 또 무한히 가는 소수가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비순환 소수가 있는 거야. 순환 소수라는 건 어떤 패턴이 있는 거지. 0.33333 이렇게 해서 3이 일정하게 쭉 간다든지. 비순환 소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가 있죠. 파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은 자연상수라고 해서 2.7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애들도 있고, 이거는 패턴이 없어. 막 1.5142557 912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런 건 비순환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순환 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비순환 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한 소수지만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가 유리수. 그리고 비순환 소수, 무한 소수 중에서 비순환 소수는 무리수로 이제 분류를 해서 루트 안에다가 수를 가둬놨었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따로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유리수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때, 요 정도까지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쵸? 살짝 파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뭐 무한소수다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 뭐 음의 정수 해서 정수 개념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웠던 거고, 중2 때 이제 우선 요거 갖다가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비순환 소수, 순환 소수, 비순환 소수 요거 중2 때 나누면서 비순환 소수 표현 무리수로 하는 게 뭐였죠? 중3 때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실수까지 배웠죠. 리얼 넘버. 실제 존재하는 수. 그래서 리얼 넘버라고 하는데, 실수라는 거는 뭐냐?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수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우리가 실수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대. 그쵸? 그럼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와서 복소수를 배우는데, 그럼 실수의 반대는 뭐냐?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고 수직선에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수들의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이라고 불러주고, 우리가 이거를 함수에서는 x축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럼 허수는 뭐냐? 허공에 떠 있는 수. 존재하지 않는. 근데 과학에서는 또 이런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허수까지 다 쓰죠. 허수적 표현이 있죠. 그래서 i라고 표현을 합니다. i라는 건 뭐냐? 루트 마이너스 1.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i라고 표현하고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복소수. 수들의 대장이죠. 모든 수를 복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복소수의 표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뭐 자연수는 복소수로 어떻게 표현하냐? 1 더하기 0i 이래 버리면은 0i 0 곱하기 i니까 0 되잖아요. 그렇죠?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음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0i 이런 식이고, 분수도 뭐 2분의 3 플러스 0i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허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허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죠? 마이너스 3i, 2i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허수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모두 묶어서 쓰는 게 뭐다? 복소수다. 복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수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 이제 수는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소수의 표현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i.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뭐라고 해요? 실수 부분. 그리고 뒤에를 허수 부분.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복소수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복소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쓰면은, 우리 뭐 무리수 배울 때도 2는 양의 정수고 유리수잖아요. 그죠? 루트 3은 무리수고, 유리수 무리수라고 했었는데, 웃긴 거는 둘이 같이 쓰면 이거 무리수야. 이거 유리수고. 그러니까 루트랑 더해지든 빼지든, 그죠? 무조건 무리수가 됐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i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수라고 하고, 아까 표현한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순허수야. 순수한 허수다.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 알아갈 겸 분류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수라고 부르는 거는 아이가 없어요. 요, 요 아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는 허수부가 붙으면은 허수 부분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허수다. 그리고 허수 부분만 있으면 순허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소수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수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복소수의 거듭 제곱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